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치약 개발자 백일몽입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의 소원인 통일장 이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온 국민의 소원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통일을 원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원하는 게 통일장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장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힘을,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통일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우주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들에서 이야기했듯이 에너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갖고 있는 속성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물질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주의 모든 변화에는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우주를 변화시킵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힘이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냉정하게 평가하면 51%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강자가 돼서 49%의 약자를 지배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과거에는 임금 한 사람이 힘이 세니까 나라를 지배했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깨우쳐가지고, 야, 그거 왜 그 사람이 혼자 지배하느냐? 우리가 지배하자 해서 임금을 쫓아내고 51%가 뭉쳐가지고 사실은 임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결국은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통일장법 이론을 왜 못 만드느냐? 과학자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4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렇게 4가지 있는데, 양력과 강력은 전자기력의 변형된 일종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중력과 전자기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하나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장 이론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력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모든 현상의 본질과 현상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도 본질적인 힘과 현상적인 힘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힘은 언제나 존재하는 힘이고, 현상적인 힘은 어떠한 환경에서 특수하게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힘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력은 현상적인 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본질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석의 힘은 무엇일까요? 지구에서 자석은 우주에 가서도 여전히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 힘은 본질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의 본질적이냐 현상적이냐,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우리는 쉽게 통일장 이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의 현상적 힘을 제대로 이해하면 중력도 이해할 수 있고, 중력을 이해하면 중력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빛의 파동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통일장 이론은 물론 우주 작동의 원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에서 이르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물질들이 부딪히면 서로 상대에게 힘을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과학자들은 관성력이라는 것으로 단어를 사용하면서 관성력은 실질적인 힘이 아니라 가상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힘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유인력처럼 잡아당긴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 경우는 손이 있어서 혹은 뭐 갈고리를 가지고 걸어서 잡아당길 수가 있지만은 자연에 있어서는 밀어가지고 상대를 밀 수는 있지만 잡아당길 수 있는 어떤 장치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힘만 존재하고 잡아당기는 힘이 없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에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빨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빨아들이는 잡아당기는 거죠. 실제로는 진공청소기 안에 진공이 만들어지면은 외부에는 고기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저기압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빨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지만 사실은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앞에 사람이 뒷사람한테 마치 사진을 보면 동영상을 찍어보면 빨려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서 막 미니까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막 불어서 부는데 그게 태풍의 중심부에는 저기압이 발생되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고기압이 그 자리를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에서는 미는 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유인력과 같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잡아당기는 건 인간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이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당기고 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잡아당길 수 있죠. 그러나 자연의 물질들은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질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이 관성력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가상의 힘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가 있을 때 손잡이가 있는데 버스가 앞으로 갑자기 출발하면 손잡이가 뒤로 출렁하고 뒤로 갑니다. 그런데 뒤로 갔는데 과학자들은 버스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손잡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버스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손잡이는 그대로 있고 버스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작용 안 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손잡이는 그대로 있었지 버스가 앞으로 간 것이지 손잡이가 왜 뒤로 간 거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기는 누가 손잡이를 뒤로 잡아당긴 힘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손잡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버스가 이만큼 갔습니다. 자, 버스가 안 움직이면 손잡이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버스가 안 움직이면 손잡이도 안 움직입니다. 그럼 적어도 버스가 단 1cm라도 갔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이만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손잡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도 여기 같이 여기서 보기 때문에 손잡이가 뒤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도 의자에 앉아서 보기니까 이게 뒤로 가는 건데 카메라로 촬영해서 제대로 보면 버스는 이만큼 가고 손잡이는 여기서 이만큼 간 겁니다. 안 간 게 아니에요. 가기는 갔는데 버스가 빨리 가다 보니까 뒤따라 간 거예요. 뒤로 간 게 아니라 같이 앞으로 열심히 가는데 나는 조금밖에 못 갔고 얘는 많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뒤로 간 것 같아 보이죠. 실제로 여기서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앞으로 간 거고 다시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버스가 가면은 여기는 버스에 묶여 있으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는 안 묶여 있으니까 안 따라가려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안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안 간 게 아니라 앞으로 간 건데 마치 뒤로 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자들의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또 그 비슷한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버스 안에 서 있는데 그 버스가 갑자기 가면 사람이 넘어진다고. 그러면 누가 뒤에서 땡기지도 않았는데 넘어졌다. 그러면 뒤로 땡기는 건 없다.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서 버스가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발은 버스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의 발은 이까지 갔죠. 근데 몸은 안 따라간 거잖아요. 안 따라가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뒤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몸이 넘어진 거예요. 이게 이만큼 갔으면은 버스가 얘를 이만큼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으니까 힘을 작용한 거죠. 힘을 안 작용했을 리가 없죠. 갔으니까 끌고 갔는데 여기서 쳐다보면서 뒤로 갔으니까 뭐 누가 뒤로 밀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뒤로 갔다고 거기는 아무 힘도 작용 안 했다라고 억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엉터리 가짜 설명이고 그림을 잘 보시고 이제 제 말을 설명 듣고 생각해 보시면 알게요. 이거는 실험실에서 이제 물질의 운동을 이제 실험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관성이라는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관성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고 관성저항은 그래서 그것을 버티는 힘을 관성저항이라고 이것을 관성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관성력인데 가상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에서는 서로 미는 것밖에 불가능하다 그러죠. 실험실에서는 인위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F라는 힘으로 끌어당기면은 이때 마찰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느냐를 계산을 하면은 잡아당기는 힘에서 마찰저항을 빼고 나머지 힘이 이 물질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해서 이만한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F1을 다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F는 ma 더하기 F1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F라는 건 외력입니다.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데 이 외력이라는 건 작용입니다. 외력은 작용인데 이렇게 외력이 작용하면은 이 마찰저항과 이걸 관성저항이라고 그래요. 마찰저항과 관성저항이 합쳐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방향은 반대며 크기는 같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하면은 저항이 반작용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실험실에서 있는 경우고 자연에서는 두 물체가 쿵 하고 부딪히면은 서로 충격력을 상대에게 서로가 가합니다. 이때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자 얘가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 와서 쾅 부딪히면은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와서 꽝 부딪히면은 얘는 그냥 저항을 하죠. 그 저항하는 힘이 관성력입니다. 이 저항하는 힘이 거꾸로 얘한테는 충격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왜 날 밀어오고 반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쪽 물질은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왜 마구 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저항하는 힘이 얘한테는 충격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관성력은 가상의 힘이 아니고 모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힘들, 바람이 불어서 충돌을 한다든지 물이 내려가면서 수력 발전을 일으킨다든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은 실질적으로 관성력이고 관성력은 가상의 힘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빛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통일장 이론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주의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